안녕하십니까, 장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글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글을 작성해 주신 분들이 기초를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말 기초인 PHP A 접점부터 레더도 작성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순한 교재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런 걸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짱이야 교재 4.0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71회차 관연도까지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4.0 버전이고요. 시험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버전이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하면서 5.0, 6.0 하다가 10.0부터는 10.1, 10.2 이렇게 나갈 건데요. 자, 일단 한번 회로를 보시겠습니다. 자, ESL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ESL은 A 접점을 넣으면 그냥 A 접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팝업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스에로 하면은 누르면 나온다. 지금 PLC 버전은 4.6까지 나와 있습니다. XG5000이 4.6까지 나와 있는데요. XG5000 4.6은 여기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게 4.6 버전이고요. 이 4.6 버전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 당시만 해도 4.09, 4.07 이런 버전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end라는 메시지를 썼어야 돼요. end를 쓰지 않으면 이게 종료가 된다는 표시가 안 나오기 때문에 end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 end가 입력이 됐습니다. 똑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P0 F3 P0. 자, 여기는 변수가 보이는데 디바이스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0 F9 P20. 자, end는 안 쓰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P0가 여기입니다. P0를 누르면 P20, 여기 P20이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P0, P20. P0를 누르면 P20 켜집니다. 지금 이것처럼 P0를 누르면 P20이 켜집니다. P0를 누르면 P0 켜지고, P0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P20 오래 켜지고. 자, 이렇게 되는 게 ESL입니다. ESL은 누르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A 접점일 때 출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출력 코일이. 자, 그리고 이제 나태로 B 접점을 넣게 되면 여기다 P1을 B 접점을 넣겠습니다. 21. 항상 PLC 레더드에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입력이 없이 줄을 긋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예스에로 이건 뭡니까? 제가 안 눌렀는데 P2가 눌러져 있어요. 뭐가 잘못됐죠? P2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출력이 P2가.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희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P2를 출력에다 놔도 P2가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글자 실수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P21. 내친김에 정말 간단한 거니까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AND 회로 OR를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AND는 직렬 연결이고요. OR는 병렬 연결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P0와 P1을 그대로 씁니다. P0, P1, F9, P22 출력만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OR 회로 F3, P0, F3, P1, F9, P23. 자, 이렇게 놨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꺼번에 두 개의 버튼으로 인해서 출력이 변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런 정말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다 아는데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B접점이기 때문에 출력이 나간 거고요. B접점 출력 그대로 나오고요. P0를 눌렀어요.
P0를 누르면 또 yes 에러가 동작을 하고요. not 에러는 P1이죠. 그러니까 P0에 P1, OR는 둘 중 하나만 들어오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고요. P1이 같이 들어올 때 P22도 들어옵니다. 그때 P1이 들어오면 이 B접점이 꺼져요. 그래서 요게 꺼지고 요게 다시 켜질 겁니다. 이렇게 되죠. B접점을 아무것도 안 누르면 그대로 출력이 나오고 누르면 출력이 막힙니다. 인트로 갈 때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교재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A를 누르니까 A가 켜지고요. A를 누르지 않을 때만 램프가 켜집니다. 누르지 않을 때만 램프가 켜지고요. 아까 여기 누를 때는 이게 꺼졌어요. 누르면 꺼져요. 누르면 꺼지고 누르지 않을 때 켜져요. 자, 직렬 회로는 좀 글씨가 그림이 가운데가 없어져야 되지만 직렬 회로는 P0와 P1이 만나는 점 교집합이죠. 저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교집합일 때만 램프가 켜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안 켜지고요. 둘 중에 하나가 켜지면 안 켜집니다. 교집합일 때만 켜집니다. 우아 회로는 P0가 켜지든 P1이 켜지든 램프는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 전기 회로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굉장히 짧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씩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자기유지회로부터 나오네요. 한 칸 띄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비실행문 설정하면은 이쪽은 눌러도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 전기 회로 2라고 해갖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F3 P0 이게 5번 자기유지회로입니다. 자기유지회로는 F9에 P20을 넣었을 때 P20으로 자기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기유지회로는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기본 전기회로 1번에서 보시면 P0를 누를 때 P20이 들어왔어요. 누를 때만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자기유지회로는 한 번만 눌렀다 떼면 램프가 계속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 누를 때는 램프가 들어오게 하고 이 램프가 들어오면 이 코일이 삽니다. 이 코일이 살아서 이 접점이 살면 이거를 통해서 선을 따라서 다시 자기 거를 켜줍니다. 이게 자기유지회로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출력을 줘가지고 전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자기유지회로입니다. 이런 게 자기유지회로고요. 그 다음 여기 카운터 회로 보시겠습니다. F4 P1 P1을 자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는 포지티브란 명령이에요. 포지티브는 다음 언젠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지금은 요거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카운터 명령인데요. 카운터는 CTU라고 해서 증가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카운터 숫자를 세는 그래서 C0란 메모리 안에 설정값을 3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3을 입력을 하면 제가 P1을 누르는 횟수가 3번이 되면 이 C0라는 접점이 살아요. 이 C0라는 접점이 살 때 P20 자, 이중코일이 되죠. P21을 살립니다. P21을 살리고요. P1을 통해서 이 C0라는 값을 리셋을 해주는데 Shift F4를 누르면 리셋 코일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카운터 회로를 작성을 한 건데요. 지금 이 강의는 정말 PLC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듣는 강의예요. 카운터 회로라고 해서 아, 카운트는 뭐를 세는구나 이런 것만 아시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강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누르면 얘는 동작을 했고요. 자, 위에 카운터 회로는 P1으로 되어 있죠. P1을 한번 누르면
실수했습니다. 입력하고 출력하고 같아버리면 안 돼요. P2를 줘야 돼요. 여기 제가 P1을 바꿨는데 여기 P2를 바꿔야 되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P0는 자기유지 회로고요. 꺼도 들어오고요. 자기유지. P1은 카운터가 여기 지금 숫자 1이 바뀌었죠? 2개, 3개가 되면 설정값이 되면 카운터 C0에 A 접점이 살아서 그걸로 램프 출력을 켜고요. 이 출력을 끄기 위해서는 P2에 포지티브를 입력을 해서 카운터를 리셋합니다. 그럼 카운터는 꺼지고요. 여기는 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는 가령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P2를 하면은 P2를 했을 때 이 카운터 설정값과 이 램프가 동시에 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동 명령은 move입니다. move는 내가 눌렀을 때 어떤 걸로 데이터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P0에 포지티브 해서 CTU를 하겠습니다. CTU C0 3 F3 C0가 생기겠죠. 설정값이 되면 P20을 켭니다. 근데 P1을 가지고 move mov 1 C0 설정값이 된 걸 갖다가 P1을 누르면 다시 이 3을 1로 바꿔줍니다. 똑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제 교재에 나왔으니까요. 이 타임 차트대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자, 위에도 놓고요. P0를 눌렀죠.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자, 카운터가 3이 된 설정이 됐어요. 밑에 P1을 누르면 카운터가 다시 1로 변해요. 카운터가 1로 변하는데 P1을 눌렀을 때 그럼 램프가 꺼져야 되는데 참 이게 아쉽게도 좀 잘못됐어요. 카운터 접점이 나온 거는 꺼지지 않아요. 이 move 데이터는 이 값만 옮깁니다. 접점은 비트라고 해서 다음에 언젠가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비트의 접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접점을 바꾸려면 P2를 리셋을 해야 돼요. P2를 리셋하면 숫자도 0이 되고 접점도 없어집니다. 좀 교재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꺼지려면 이 C0가 아니라 여기 비교문에서 다시 써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꺼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이 비교문 여기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자, 또 지나가고요. 여기 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P0 CTU C0 4 여기 비교문 F10을 눌러서 비교문 표시를 하는 거예요. 3변수의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그 3변수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3변수입니다. 이때 카운터 값이 2하고 3일 때만 램프가 점등을 합니다. 그리고 C0가 되면 4가 되면 C0 접점이 산다고 했죠. 그때 MOV를 합니다. 카운터가 4가 되면 다시 1로 보내요. 결국은 1, 2, 3, 1, 2, 3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면 1로 바뀌기 때문에. 리셋은 하나 넣어주고요. 이대로 시뮬레 하겠습니다. 자, P0 1 올라가고 2 올라가고 2하고 3일 때 켜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가 되면 다시 1로 됩니다. 그래서 리셋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카운터 컷을 무브할 때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